네, 지금부터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시장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다가 오늘 또 네.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힘이 같이 쭉 빠지는 모습인데 코스피 지수도 2,470선쯤에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더니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월요일장에서 개장 후 사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사실 시장에서 예상은 했죠.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오늘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어제 수급을 보니 삼성전자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그간 좀 쉬어가고 있는 섹터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가벼운 섹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어제부터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어제 루닛을 비롯해서 의료 AI 종목들, 최근에는 뭐 엔터 종목들, 미디어 쪽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면서 그런 종목들은 그런 섹터들은 지수를 움직일 만한 사실은 그런 사이즈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는 움직이지 않되 섹터의 순환매는 좀 나타나는 좀 효과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는 좀 답답하게 흘러가지만 종목들 섹터는 굉장히 빠르게 또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엔터가 최근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데 엔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서려는 힘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하이브 어더의 관계 악화부터 여러 가지 노이즈 좀 받아가면서 거기다 음반 판매량도 떨어지면서 굉장히 악재에 시달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다시 이렇게 엔터주가 비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시장의 흐름에도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좀 무거운 섹터보다는 좀 가벼운 sek터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뭐 일부 종목은 실적이 기대치만 여전히 못 미쳤지만 뭐 JYP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하거나 그에 대한 부분 부합하는 정도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바닥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줬고요. 거기에다가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아파트 열풍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4분기 내년까지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종목별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 수급의 이동이 약간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고 수급의 이동까지 설명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섹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은 그 트레이드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도 없잖아요. 사실 엔터는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다 보니까 전혀 뭐 트럼프 리스크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잘 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반대적인 어떤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워낙에 뭐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피해갈 수 있는 또는 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중국 효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섹터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가장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로 지금 지목이 되면서 전체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섹터가 또 반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던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말씀해 주셨던 아파트 열풍에 힘입어 Y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엔터사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YG 엔터는 좀 3분기 적자 전환 이슈가 좀 있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은 좀 연속성을 들어오고 지금
또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JYP가 수익성 부진에서 탈출했잖아요. YG도 네. 이걸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로제 아파트로 인해서 YG 플러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한 차례 좀 반등이 세게 나온 이후에 네. 뭐 최근 말씀하셨듯이 기관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4분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라고는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뭐 블랙핑크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도 다소 좀 제한적으로 조금은 하방 변동성도 우린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하방에 대한 변동성도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엔터사 안에서도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기존에 네. 저는 이제 엔터주들 몇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브 기존에 맞아요. 말씀드렸었고 네. 뭐 디어유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네. 다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JYP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태도가 급변했죠. 예. JYP에 대한 태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지금 거의 한 1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네.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영업이익단은 상당히 좋게 나왔죠. 네. 여기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3분기 실적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는 공연 매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MD 매출에 대한 비중이 확대됐다라는 네. 부분이었죠. 우리 공연 갈 때 어떤 거 들고 가는지 아세요? 굿즈, 응원봉? 그쵸. 네. 역시 MZ세대라 잘 아시는데 공연을 가려면 필수로 지금 응원봉을 가져가야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공연에 대한 부분 확대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JYP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연차 아티스트인 네.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트 키즈 네. 이런 그룹들이 해외에서의 어떤 공연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3분기 실적 반영됐고 연말까지 이제 4분기까지 그런 효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네. 네네. 네. 트와이스 스키즈가 벌써 고연차 아티스트군요. 그렇죠. 네. 예, 고연차 아티스트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급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기관 수급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JYP가 가장 고점이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47%까지 높았습니다. 근데 예. 지금 17% 정도예요. 그만큼 네. 외국인이 이미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그렇네요. 여기에 만약에 네. 외국인 수급이 좀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의 추가 상승, 주가의 레벨업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수급 공백인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서 지금 단기간에 오른 부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또 약간 연말의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네. 사실 이러한 섹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좀 열려 있다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JYP 엔터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오늘부터 해서 최근에 오른 거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지만 네. 길게 놓고 보면 이제 바닥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충분히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하이브 굉장히 네. 미리 주셨는데 4흘 연속으로 또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대표주죠. 일단 내년에 BTS 완전체가 돌아온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거만큼 엄청난 호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BTS의 완전체 지금 10대들에게는 BTS가 또 아저씨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네. 이제 대외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글로벌 팬들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BTS의 컴백은 사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 그쵸. 있습니다. 네. 네, BTS의 완전체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가장 꾸준하고 가장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획사가 엔터사가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뭐 BTS 효과 그리고 올해 4분기에 뭐 세븐틴의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고 세븐틴 이번에 세븐틴 우리 PD님들이랑 다 알고 계시죠? 네, 알죠. 네. 세븐틴이 지금 이번에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기여를 하면서 네. 지금 어찌 보면은 하이브를 좀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수급 면에서 엔터주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수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 관련된 ETF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 이런 ETF도 조금씩 분할로 담아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븐틴이 또 BTS의 공백도 잘 메워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K-팝 관련된 ETF 쪽도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엔터사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